5분. 컵라면 끓일 시간도 안 돼요. 근데 그 5분 만에 420만 원짜리 한국 스마트폰이 미국에서 전량 매진됐습니다. 뉴욕 5번가 영하 15도 애플 스토어가 코앞인 그 거리에서요. 수천 명이 텐트 치고 밤새 줄을 섰어요. 뭐 삼성 폰 사려고요. 잠깐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는 애플의 본거지예요. 아이폰의 심장부. 그런데 미국인들이 한국 제품 사려고 노숙을 한다고요? 더 미친 건 가격이에요. 2,899달러. 웬만한 중고차 한 대 값입니다. 그런데도 5분 만에 동났어요. 대체 뭘 만들었길래? 삼성폰 하면은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솔직히 말해 봅시다. 가성비, 아재폰, 애플, 따라쟁이 이런 단어들 아닌가요? 적어도 몇 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스트리트의 금융 엘리트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이 아이폰을 집어던지고 삼성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미스터리를 전부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삼성이 만든 건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한 물건입니다. 애플이 따라오려면은 최소 3년은 걸릴 기술의 결정체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이 몰랐던 반전이 숨어 있어요. 중국이 먼저 시도했다가 처참하게 망한 이유, 삼성이 2년 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진짜 이유, 그리고 420만 원짜리 폰이 오히려 싸다는 소리를 듣는 황당한 이유까지 지금부터 전부 보여드릴게요. 근데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2007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꺼내 들었을 때 기억나시나요? 세상이 뒤집어졌죠. 버튼이 없는 전화기라니,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 넘기다니 사람들은 마법을 본 거예요. 그런데 2024년의 스마트폰은요? 솔직히요, 지루합니다. 아이폰 15랑 14 차이가 뭔지 아세요? 카메라가 조금 좋아졌어요. 칩이 조금 빨라졌고요. 색상 몇 개 추가됐습니다. 끝이에요. 갤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S23이랑 S24 차이점 설명하려면 돋보기 꺼내야 할 정도죠. 스마트폰 시장은 완전히 겨울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회사가 똑같은 직사각형 유리판을 만들고 있었어요. 매년 카메라 렌즈 하나씩 늘리고 이번엔 야간 촬영이 더 좋아졌습니다. 라고 외치는 게 전부였죠. 소비자들은 하품을 했어요. 굳이 바꿔야 하나? 근데요. 인간은 지루함을 못 견디는 동물이거든요. 스마트폰 시장이 멈출수록 진짜 혁신에 대한 갈증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 갈증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누구였을까요? 중국이었습니다. 화웨이가 2024년에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세계 최초 트리플 폴드 스마트폰. 화면이 3번 접히는 폰이었죠. 삼성이 2번 접어? 우리는 3번 접겠어? 화웨이 메이트 XTI? 이게 공개됐을 때 전 세계 테크 업계가 술렁였어요. 드디어 판을 바꿀 혁신이 나왔다고요.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화웨이는 아웃폴딩 방식을 골랐어요. 화면이 바깥쪽으로 접히는 구조, 접으면 화면이 바깥에 노출돼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여러분 일상을 떠올려 보세요. 폰을 주머니에 넣어야 열쇠랑 같이 가방에 던져요. 동전이랑 뒤섞이죠. 책상에 툭 내려놔요. 화웨이 폰은 이 모든 순간에 화면이 세상과 직접 부딪혀요. 수백만 원짜리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열쇠에 긁히고 모래 아래 찍히고 책상 모서리에 눌리는 거예요. 테크 유튜버들이 이 폰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설탕폰이요? 이 설탕처럼 예쁜데 설탕처럼 부서지니까요. 실제 후기가 쏟아졌어요. 일주일 만에 스크래치 생겼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가 무서워요. 비싼 장난감이에요. 화웨이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땄습니다. 근데 실용성 제로라는 낙인도 같이 받았죠. 그래서 삼성은요, 2년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업계에서는 수군거렸죠. 삼성 끝났나? 중국한테 먹혔나? 아니요. 삼성은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뉴욕의 그 줄입니다. 5분 매진의 비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삼성의 답은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어요. 인폴딩 시스템. 화면이 안쪽으로 접히는 구조예요. 이게 뭐가 대수냐고요?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100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있다고 쳐요. 이 시계를 어떻게 보관하겠어요? A. 그냥 책상 위에 던져 놓는다. B. 시계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한다. 당연히 B죠? 화웨이는 A를 골랐어요. 가장 비싸고 연약한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세상에 노출시킨 거예요. 삼성은 B를 골랐어요. 메인 화면을 안쪽으로 숨겨서 외부 충격에서 완벽하게 보호한 거죠. 접었을 때 바깥에 보이는 건 일반 디스플레이예요. 긁혀도 덜 아프고 교체 비용도 싼 화면. 진짜 보물인 트리플 폴드 화면은 안전하게 안쪽에 숨어 있어요. 이건 단순한 설계 차이가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달랐어요. 화웨이는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세계 최초가 될까? 삼성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걸 매일 쓸 수 있을까? 질문이 다르면 답도 달라요. 실제 사용을 상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요. 폰 집어 들어요. 접힌 상태로 바깥 화면에서 카톡 확인해요. 간단한 답장은 그 상태로 보내요. 굳이 펼칠 필요 없죠. 출근길 지하철, 유튜브 보고 싶어요. 폰을 펼쳐요. 10인치 가까운 대화면이 딱 태블릿 따로 들고 다닐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회사 회의 중. 엑셀 보면서 화상회의 하면서 메모도 해야 해요. 3개 앱을 한 화면에 띄워요. 노트북 없이 실무가 돼요. 퇴근 후 카페. 친구 만나서 사진 같이 봐요. 대화면 펼쳐서 사진첩 넘겨요. 우와, 이게 폰이야? 감탄이 나오죠. 이게 삼성이 그린 일상이에요. 필요할 때만 크게, 평소엔 안전하게. 삼성은 이 철학을 방패와 날개라고 불렀어요. 접혀 있을 땐 방패처럼 지키고 펼쳤을 땐 날개처럼 가능성을 펼친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인폴딩은 기술적으로 훨씬 어려워요. 바깥으로 접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요. 곡률이 완만하니까. 근데 안쪽으로 접으려면 접히는 부분이 훨씬 급격하게 휘어야 해요. 여기에 화면이 3번 접히잖아요. 만들기가 미친 듯이 어려워져요. 삼성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비밀은 화면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었어요. 시계 얘기 잠깐 할게요. 스위스 명품 시계가 왜 그렇게 비싼지 아세요? 다이아몬드 때문에? 금 때문에? 아니요. 무브먼트 때문이에요. 시계 안에는 수백 개 미세한 부품들이 맞물려 돌아가요. 톱니바퀴 하나 오차가 0.001mm만 어긋나도 시계는 망가져요. 이 정밀함을 만드는데 수십 년 기술이 필요해요. 삼성의 아머플렉스 힌지가 딱 그런 물건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그냥 폰 접히는 경첩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수십 개 마이크로 부품들이 빡빡하게 들어차 있어요. 각 부품이 정해진 궤적을 따라 움직이면서 화면이 완벽한 곡선 그리며 접히게 해요. 자, 여기서 진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주름이요? 폴더블 폰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화면 중앙에 접힌 자국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쓸 때마다 느껴지는 그 울퉁불퉁한 느낌. 솔직히 짜증나죠. 그게 2번 접히는 폰도 문제인데 3번 접히면은요? 주름이 2개가 돼요. 2배로 짜증나는 거예요. 삼성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비밀은 물방울이에요. 종이를 접으면 뾰족하게 꺾이잖아요. 그게 주름의 원인이에요. 근데 삼성 힌지는 달라요. 접힐 때 화면이 둥글게 휘어져요. 떨어지는 물방울처럼요. 결과요? 주름이 거의 안 느껴져요. 완전히 0은 아니에요. 햇빛 아래서 자세히 보면은 보여요. 근데 일상에서 몰라요. 손가락으로 쓸어도 걸리는 게 없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이 힌지가 그냥 주름만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폰을 떨어뜨렸을 때 화면을 지켜주는 보디가드 역할도 해요. 어떻게 해요? 충격이 한 점에 몰리면 화면이 깨지잖아요. 근데 이 힌지 구조가 충격을 쫙 분산시켜요. 에어백처럼요. 삼성이 이거 개발하는데 2년 걸렸어요. 20만 번 넘게 접었다 폈다 테스트했고요. 화웨이가 세계 최초를 외치는 동안 삼성은 실험실에서
힌지를 20만 번 접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초격차예요. 경쟁사가 따라오려면 2년은 걸리는 기술 격차.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지 않아요? 화면이 3개고 배터리도 커야 하고 힌지도 복잡한데 이 폰이 얼마나 두꺼울까요? 벽돌 같은 폰을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순 없잖아요. 숫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12.9mm. 이게 삼성 트리플 폴드 접었을 때 두께예요. 감 안 오시죠? 비교해 드릴게요. 이루 일반 볼펜 지름이 대략 10mm부터 12mm까지예요. 삼성이 화면 3장, 배터리, 프로세서, 카메라를 전부 볼펜 굵기 안에 쑤셔 넣은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비밀은 고려 적층 기술이에요. 일반 스마트폰은 부품들이 한 층에 나란히 있어요. 배터리 옆에 메인보드, 그 옆에 카메라 이런 식이죠. 트리플 폴드는 달라요. 3개 화면 패널 각각의 부품들을 나눠서 쑤셔 놓아요. 배터리도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개 작은 셀로 쪽에서 각 패널에 분산시켜요. 이걸 하려면 모든 부품이 더 얇아져야 해요.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반도체, 삼성 SDI가 동시에 달라붙었어요.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 소형화 기술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다른 회사였으면요. 이 모든 기술을 밖에서 사와야 해요. 근데 삼성은 전부 자체 기술로 해결했어요. 이게 삼성이라는 공룡의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디스플레이 세계 1위, 반도체 메모리 세계 1위, 스마트폰 생산량 세계 1위. 이 모든 역량이 하나의 제품에 때려 박힌 거예요. 하드웨어요? 말 안 해도 될 정도예요. 2026년 최강칩, 하루 종일 버티는 배터리, 게임 돌려도 안 뜨거워지는 쿨링, 스펙 따지는 건 의미 없어요. 이 가격대 폰이 스펙에서 밀리면 그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 진짜 가치는 그 스펙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에 있어요. 펼쳤을 때 화면이 거의 10인치예요. 아이패드 미니랑 비슷해요. 근데 접으면은 주머니에 들어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폰 하나로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를 동시에 대체로 가야 해요. 출장 갈 때 태블릿 따로 안 챙겨도 돼요. 비행기에서 영화 볼 때 작은 화면에 눈 찡그리지 않아도 되고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노트북 안 꺼내도 돼요. 갑자기 420만 원이 다르게 보이죠? 아이폰 프로 맥스 200만 원, 아이패드 프로 150만 원, 합치면은 350만 원이에요. 2개 들고 다니는 불편함은 덤이고요. 삼성 트리플 폴드 하나면은 다 해결돼요. 420만 원에. 이렇게 계산하면 오히려 싼 거만 아냐? 소리가 나와요.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이 줄 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시간은 돈이거든요. 기기 여러 개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 짐 싸는 시간, 작은 화면에서 문서 확인하느라 낭비하는 시간, 이 모든 비효율을 없애주는 도구에 42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지금 쿠퍼티노 애플 본사에서는 비상등이 켜져 있을 거예요. 왜냐고요? 지난 15년 동안 애플은 혁신의 아이콘이었어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경험.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항상 애플이 먼저였죠. 아이폰이 스마트폰을 정의했고, 아이패드가 태블릿을 정의했고, 에어팟이 무선 이어폰을 정의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이폰은 왜 아직도 안 접혀? 이 질문이 미국 전역에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삼성은 이미 폴더블 3세대를 넘어 트리플 폴드까지 왔어요. 화웨이도, 샤오미도, 오포도 폴더블을 내놓고 있고요. 근데 애플은요, 아직도 직사각형 유리판을 팔고 있어요. 물론 애플도 폴더블 연구하고 있어요. 특허도 내고 시제품도 만든다는 소문 있죠. 근데 실제 제품 나오려면은 최소 2년에서 3년은 더 걸릴 거라는 게 업계 중론이에요. 그 사이 삼성은 시장을 꿀꺽해 버릴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역사적 반전이 있어요. 1990년대로 돌아가 볼게요. 먼저 그때 이제 그 한국 전자산업은 빠른 추격자였어요. 일본이랑 미국이 좀 앞서가고 한국은 뒤를 따라갔죠.
더 싸게, 더 빠르게 만들어서 점유율 뺏어오는 전략이었어요. 근데 2026년 뉴욕 5 번개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세요. 미국인들이 한국 제품 사려고 밤새 줄을 서고 있어요. 애플 본거지 한복판에서요. 이건 삼성이 폰 하나 잘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됐다는 증거예요.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말 있잖아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라. 초격차. 그 철학이 드디어 터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폴더블 디스플레이. 삼성이 세계 1위예요. 폴더블용 초박형 유리. 삼성이 만들어요. 폴더블 힌지 기술. 삼성이 특허 쥐고 있어요. 경쟁사가 폴더블 폰 만들려면은 삼성한테 부품사 와야 해요. 삼성은 경쟁사한테 부품 팔면서 동시에 더 좋은 완제품으로 그들을 이겨요. 이게 진짜 무서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랑도 연결돼 있어요. 삼성이 잘 되면은 한국 경제가 잘 돼요. 삼성 협력 업체들, 부품 공급사들, 그 회사들에 다니는 수십만 명 직원들 다 연결돼 있어요. 뉴욕 5 번개에서 팔린 폰 한 대 한 대가 한국으로 달러를 가져와요.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2026년 1월 영하 15도의 뉴욕 수천 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 420만 원짜리 한국산 스마트폰 사려고요. 왜였을까요? 삼성이 광고를 잘해서? 아니요. 한류 열풍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답은 간단해요. 진짜 혁신은 언제나 시장을 찾아요. 사람들은 지루함에 지쳐 있었어요. 매년 똑같은 직사각형 폰에 질려 있었죠. 근데 삼성이 진짜 새로운 걸 가져왔어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다르다는 확신이 지갑을 열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세계 최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계 최고가 중요해요. 화웨이는 먼저 갔지만 제대로 못 갔어요. 삼성은 늦게 갔지만 완벽하게 갔어요. 빠른 것보다 옳은 게 나아요. 그리고 옳은 것을 오래 준비하면 빠른 것을 압도해요. 삼성이 2년 동안 침묵한 이유예요. 그 침묵 속에서 힌지를 20만 번 접었고 디스플레이를 밀리미터 단위로 얇게 만들었고 사용자 경험을 수백 번 다듬었어요. 그 결과가 뉴욕 5번가의 줄이에요. 5분 만에 매진이에요. 아재폰이라는 오명 벗고 꿈의 기기라는 칭호 얻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420만 원. 여러분이라면 이 폰 사시겠어요? 아이폰이랑 아이패드 동시에 대체하는 기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10인치 화면, 세계 최고 기술이 때려 박힌 한국 제품?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재밌는 테크 얘기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